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네. 장이 정말 좋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뭐 저평가된 종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제목이 방산, 통신, 충전 이렇게 세 바퀴로 가는 기업이다. 굉장히 모멘텀이 많은 기업인 것 같고요.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키드 마틴과 보잉 등 대형 방산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업체고요. 두 번째, 글로벌 5G 투자 확대,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전력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생산 기업. 사진이 뭔가요?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쪽이 방산, 아니라서 통신, 어려워요. 충전, 뭐 세 바퀴로 가는 자동차 아니고 기업이라고 네. 적어보았는데 통신과 방산 그리고 네. 가시적 모멘텀으로 충전 사업을 꿈꾸고 있는 RFHIC라는 기업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RFHIC.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5G 관련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GAN이라고 하면 질화갈륨 또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 GAN 기반 RF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RF 트랜지스터라고 한다면 약한 전기 신호를 크게 증폭시켜주는 반도체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기지국, 중계기, 레이더, 위성통신, 항공기, 선박 등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F 전력 증폭기라고 하면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부품들을 조합해서 증폭 모듈로 제작한 것을 전력 증폭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신용 전력 증폭기, 방산용 또는 레이더용 전력 증폭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신 관련해서 기지국, 스몰셀, 트랜지스터, 무인자동차, 이제는 드론, UAM까지도 기지국에서 위치 신호와 경로 신호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레이더나 항공기, 함정 등에 있어서 레이더용, 방산용 트랜지스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 쪽에서도 이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에 들어가는 부품 중 하나가 전력 증폭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통신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22년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업황이나 시장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평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지까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희망이었으나 DC네트워크의 1조 원 이상의 삼성전자 수주 소식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가시화되는구나 라는 출발점을 좀 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봇 그리고 UAM 그리고 인공지능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통신 인프라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 쪽으로 기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 분야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이 RFHIC의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글로벌 탑5에 벤더 등록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RFHIC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 레이더 반도체 통신 분야에 방산이 적용되고 있고요. 지난 2월 10일 국내 기업이죠. LIG 넥스원과 89억 원 가량의 방산용 레이더 트랜지스터 모듈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국내에서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이 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러면 그 기업의 밸류체인, 그 기업에 공급하는 부품사는 어디일까라고 한번 사고를 확장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산업부, 국방부, 전자통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서 같이 국가 연구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정지궤도 위성에 관련된 부품이나 탑재체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기능 레이더용 질화갈륨 전력 소재 부품 국산화 연구과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형 전투기 KF-X에 장착되는 X밴더 반도체 회로도 국산화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면 국내에서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기업, RFHIC, 방산으로도 한번 눈여겨보겠다라고 한 포인트 짚고 가고요. 그리고는 익히 알고 계시는 통신 쪽입니다. 재개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다가 DC네트워크가 수주를 넣음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RFH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다른 방산 업체들보다 이 공급망이 다변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버라이즌,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 일본의 도코모나 KDDI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급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조금 글씨가 작은데요. 공급사를 본다면 삼성전자와 노키아, 그 다음에 화웨이, 에릭슨, ZTE까지 있는데요. 점으로 찍혀져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각 공급사별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되느냐 같은데요. 대부분 하나나 4개, 3개,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RFHIC와 오이솔루션은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까지는 대부분의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 ZTE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RFHIC는 일본, 그리고 인도, 캐나다 모두 다 좀 공급을 하고 있는 벤더다라는 쪽으로 살펴보신다면 앞으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가시적 모멘텀입니다. 준비된 화면에 보시면 SK 그룹에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구축하고 있다라는 신한금융투자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최근 SIC라고 하면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SIC 기반의 반도체 기업 예스파워테크닉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상에는 GAN 관련된 반도체 기반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예상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듯이 R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RFHIC를 전망은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RFHIC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리포트가 발간된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SK 실트론과의 협력 관계가 좀 기대된다라는 점까지 살펴본다면 방산, 통신, 이제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기술까지도 이 기업의 모멘텀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바닥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저평가가 돼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재무적 모멘텀을 본다면 지난 1분기에는 약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회사 RF 시스템주의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소하느냐고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하느냐고 영업이익이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웠다라는 점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도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좌측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가 20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률도 22년도에는 10% 이상 기록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17년도 1분기부터 지금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발되면서 5G 관련된 캐펙스 투자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DC네트워크가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새로 빨간색 선으로 좀 놓았습니다. 22년도 2분기부터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서 있는 구간이 빨간색 세로선 언저리에 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릴 때에 강원랜드가 더 떨어질 수 없는 주가와 이익의 구간일 때, 그리고 호텔신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떨어질 수 없는 주가와 이익 국면일 때, 그러면 RFHIC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트에서 보았듯이 더 떨어질 수 없는 이익까지 내몰렸을 때 우리 투자자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봉상 그리고 차트상 상장 이후에 훼손되지 않았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한 구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적 모멘텀, 재무적 모멘텀, 충전소 관련된 기술까지 가시적 모멘텀 이러한 내용들에 좀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 먹거리, 통신, 방산, 로봇, 자율주행, UAM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게 되려면 통신 인프라가 깔려야 하고 기지국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실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24,00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자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대부분이 저평가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기업이 가시적 모멘텀과 산업의 성장성, 시장의 성장성으로부터 이제 막 돌려 세우는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고요. 새로운 주도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수국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평가된 종목은 바로 RFHIC였습니다. 오늘 분석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 문자 샵 0988로 허반석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